제22대 국회 정기국정감사는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데 이어 24일 국감 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날 선질의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현안 질의 때는 질문 요지를 벗어난 엉성한 답변으로 일간에 크게 질타받았지만 국감에선에서는 비교적 명확한 입장과 정리된 견해를 밝힌 등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닌데요. KFA 대한축구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감사 최종 결과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표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애초 예정됐던 이달 30일은 지금으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감 당시 감사 결과 발표가 조금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 한창 들끓던 7월 기초조사를 거쳐 실지 감사를 진행한 문체부는 감독 선임에 대한 조사 결과만 중간 발표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행정 난맥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문체부는 실제 감사는 거의 마무리됐으나 최종 단계인 정 회장과 면담이 마무리되면 시일을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9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축구연맹 어워즈와 각급 산하위원회 컨퍼런스 일정도 고려됐습니다. AFC 연례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이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도 담은 터라 문체부가 굳이 이 행사를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한 체육계의 전망은 분분한데요. 알맹이가 빠진 듯했던 대표팀 감독 선임 중간 발표와 딱히 다를 게 없을 것이란 예상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추상적 내용이 아니라 수치와 팩트 중심의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만큼 수위가 상당할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길지 파악되지 않았으나 지도자 라이선스 이수자 선정, 특히 심판 문제, 운영비 활용 문제, 특정 에이전시와 유착 의혹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체부는 그동안 KFA 및 대표팀 감독이 되기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할 픽업 지도자 라이선스 교육 이수자를 선정하면서 일부 지도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KFA 담당자에게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문체의 국감과 함께 문체부 감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정 회장의 사선에 도전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내년 1월 KFA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나 우선 당면한 감사에서 뚜렷한 하자가 없어야 정 회장은 연임의 당위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새로 선발할 경우 홍명보 감독도 다시 지원해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오늘 2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홍명보 감독도 여러 가지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면접도 다시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경쟁자와 함께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선임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또 최근 국가대표팀의 좋은 성적이 감독 선임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사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정 회장이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까지 저는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인사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이런 스포츠의 자율성이 침해될 경우 국제기구들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시작된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 초등학교 축구 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게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매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에게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대표팀 신임 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 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 없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에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A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축구연맹 1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 3주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차에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 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후에도 국가대표팀에 남았는데요.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2007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음주 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 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습니다. 홍명보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후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UAE와의 준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0대1로 졌습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3위에 머물며 홍명보의 경질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홍명보는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분명했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3위를 한 박서 감독이 경질된 사례가 있기에 홍명보는 착잡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홍명보를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본선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는데 협회는 재신임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여론의 반발이 점점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후 협회는 2017년 홍명보를 행정총괄 책임자인 전무이사로 내정했습니다. 당시 홍명보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이렇게 협회와 홍명보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으며 증명 없이도 인기를 보장받았었고 낙하산으로 채용된 홍명보가 이번에도 프리패스로 채용된 것도 홍명보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홍명보는 나를 버렸다. 이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하며 대표팀 감독을 승낙했다고 밝혔었는데요. 홍명보가 버린 건 자신이 아닌 울산입니다. 울산은 3년 재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감독을 협회에 내어주면서 상처만 남겼습니다.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으로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도의 신의를 저버리는 인성도 문제가 있는 감독입니다. 속히 선임 취소 혹은 자진 사퇴만이 답입니다.